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도면을 보고 조립을 위한 조건을 사전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 조건을 바탕으로 각 부품들을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 28페이지 조립품 템플릿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새 문서 standard.iam 더블클릭, 오른쪽 위에 뷰 큐브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가 보여지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현재 뷰를 뷰에 맞춤. 이 설정을 하게 되면 홈 버튼을 눌렀을 때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등각투상도의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2018 버전 이하부터는 홈 버튼을 눌렀을 때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가 보이지 않고 다른 면들이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제 홈 버튼을 눌렀을 때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가 보여지도록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 YZ 평면, XZ 평면, XY 평면, 뷰 큐브의 이름과 다르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변경을 할게요. 저는 YZ 평면을 우측면도, XZ 평면 한번 클릭, 다시 한번 더 클릭을 해서 평면도, F2번을 누르셔도 돼요. 정면도, 저는 중심점을 원점으로 하겠습니다. 원점. 네, 그 외에 나머지는 변경할 건 따로 없어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화살표 클릭, 템플릿으로 사본 저장 클릭. 여기에서 파일 이름을 조립품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조립품, 네, 저장. 네, 그럼 새 문서를 열었을 때 조립품, 이 템플릿을 항상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29페이지 교재에 첨부된 파일을 활용을 할 거예요. 댓글 링크에 접속하셔서 첨부 파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연습도면 3번. 네, 총 5개의 부품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부품을 불러와야 되는데, 불러오는 방법은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이때 가장 처음에 불러오는 부품은 움직이지 않는 고정이 되는 부품을 불러오셔야 돼요. 그래서 경첩 본체 하 부품 3번 부품을 불러올게요. 드래그 앤 드랍. 네, 이렇게 부품이 불러와졌습니다. 그 다음 제 폴더에서 또 다른 부품도 한번 불러올게요. 경첩 본체 상 1번 부품 드래그 앤 드랍.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트리를 보게 되면 가장 위쪽에 있는 조립품, 각각의 부품들은 조립품 안에 종속이 되게 돼요. 조립품은 사각형 박스가 여러 개로 조립이 되어 있는 아이콘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 각 부품들은 사각형 박스 하나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에 불러왔던 하늘색 부품은 앞쪽 모양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부품을 드래그를 해보면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움직이거나 회전하지 않게 돼요. 그에 반면에 고정이 되지 않은 두 번째 이후부터 불러온 부품들은 앞쪽 모양이 없죠. 고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자유롭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조립품을 만들 때에는 가장 처음에 불러오는 부품은 무조건 고정이 되는 부품을 불러오셔야 돼요. 저는 지금 화면 색깔이 조금 어두우니까 뷰에서 조명을 회색 공간으로 조금 밝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마우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을 단순하게 이동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부품을 드래그,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 조립 도구 모음에서 자유회전, 클릭, 그리고 마우스로 클릭. 부품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원이 표시가 됩니다. 이 안쪽에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게 되면 부품 회전.
바깥쪽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회전, 이 직선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돼요. 이렇게 자유자재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회전을 하게 되면 작업하면 확대 축소, 마우스 휠 드래그, 작업하면 이동,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드래그, 작업하면 회전, 마우스 휠을 더블 클릭을 하면 작업 화면이 틀에 맞게끔 확대 및 축소가 되게 되고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 해당 기능들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폴더에서 다른 부품들을 더 불러오도록 할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2번 부품, 4번, 5번 한꺼번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부품을 불러왔어요. 적절하게 위치를 배치를 시켜주시고, 31페이지, 이 부싱이라는 부품은 2개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컨트롤 C, 컨트롤 V,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보겠습니다. 부싱 1번, 부싱 2번, 이거는 단순히 사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부품을 드래그를 해서 내가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끔씩 조립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품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복귀를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될 경우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복귀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초록색 부품과 이 회색 부품을 조립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저희가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도구 모음에서 구속, 클릭, 유형, 어떠한 방식으로 조립을 할 것인가, 선택, 어떠한 요소를 선택을 할 것인가, 솔루션, 방향은 어떻게 지정을 할 것인가, 간격 띄우기, 거리는 얼마나 띄울 것인가. 간단합니다. 대부분 선과 선, 면과 면, 축과 축 등을 일치를 시킬 때 첫 번째 유형, 메이트라는 구속 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저희는 면과 면을 일치를 시킬 거예요. 선택 1번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죠. 첫 번째 요소를 선택을 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2번 부품 부싱의 이 옆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옆면. 이때 주의하실 점은 모서리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게 되면 이렇게 초록색 점이 활성화가 돼요. 이거는 점을 찍는 거예요. 점을 찍으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면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면을 클릭. 그럼 첫 번째 요소가 선택이 되었다라고 마우스 커서가 흰색으로 바뀌게 돼요. 두 번째 요소,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됐죠. 두 번째 요소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클릭. 면과 면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솔루션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과 면으로부터 간격을 띄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간격은 0으로, 방향은 그대로 지정을 할게요. 확인.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트 구속 조건이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른쪽 버튼 나머지 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메이트 1번이라는 구속 조건이 어떤 부품과 어떤 부품이 구속이 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이 메이트 구속 조건은 1번 부품과 2번 부품에 구속이 된 조건이라고 보면 돼요. 이 두 개의 부품은 면과 면이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면상에서만 움직이게 돼요. 구속 조건을 더 적용을 해볼게요. 구속 클릭, 메이트, 그 다음 중심축을 선택을 할 거예요. 중심축을 선택을 할 때에는 원통의 옆면, 안쪽 면을 선택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옆면 클릭. 첫 번째 요소가 선택이 됐죠. 두 번째 요소, 원통의 옆면 클릭. 이때 주의하실 점은 모서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초록색 점, 중심점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점은 선택하지 마시고 중심축, 흰색 중심선, 이 중심선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원통의 옆면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옆면 클릭. 그리고 확인.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전에 마련했던 면과 면, 그리고 축과 축, 면과 면 일치의 아이콘 형태, 그리고 축과 축의 아이콘 형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축과 축을 조립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솔루션의 방향을 바꿔주시면 돼요. 가끔씩 뒤집혀서 조립이 됐을 때 이와 같이 오류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33페이지. 다시 한 번 더 구속. 이번에는 네 번째, 삽입 구속 조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삽입 구속 조건은 면과 면, 축과 축을 한꺼번에 일치를 시키는 구속 조건이에요. 삽입 구속 조건을 사용을 할 때 선택을 해야 하는 요소는 서로 일치하는 면에서 원의 모서리, 원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 일치하는 면에서 원의 모서리, 클릭. 그럼 면과 면, 축과 축이 동시에 일치하게 되어 솔루션, 방향 확인하시고 거리는 0. 근데 만약에 구속, 삽입, 선택 요소, 일치하는 면의 원을 선택을 하라고 했었죠. 바깥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되게 돼요. 그래서 선택하실 때 일치하는 면의 원의 모서리, 여기를 선택을 해도 되겠죠. 여기를 선택을 해도 되고 여기를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치하는 면의 원, 여기 또는 여기. 그 다음 확인.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보겠습니다. 삽입, 오른쪽 버튼, 나머지 반. 삽입 구속 조건은 2번 부품과 그리고 1번 부품에 종속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립한 이 부품을 이 하늘색 부품 가운데 쏙 조립을 할 거예요. 검사 도구 모음에서 측정, 하늘색 부품의 이쪽 면 첫 번째 클릭, 시프트 마우스 휠 드래그, 회전해서 이 안쪽에 있는 면 두 번째 클릭. 그럼 선택한 면과 면 사이의 거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두 면의 거리는 75예요. 바깥쪽 클릭. 이번에는 초록색 부품의 바깥 면 클릭. 첫 번째 클릭, 또 바깥쪽 면 두 번째 클릭. 이 면과 이 면 사이의 거리는 73입니다. 이 면과 이 면 사이의 거리가 75, 이 면과 이 면까지의 거리가 73, 2mm 정도의 이제 틈새가 발생을 하는 거죠. 비교를 해보면. 그렇다면 지금 이쪽 면과 이쪽 면을 일치를 하게 되면 한쪽에만 틈새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지금 이 부품을 정확하게 이 가운데로 위치를 시켜서 여기에 1mm 틈새, 여기에 1mm의 틈새를 발생을 시켜야 돼요. 그렇다면 이 부품에는 가운데에 작업 평면이 있을 거예요. 이 부품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작업 평면이 있을 거예요. 면과 면을 일치를 시켜주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부품을 클릭,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보게 되면 조립품 상에서의 작업 평면이 있고, 그리고 해당 부품 상에도 작업 평면이 있어요. 이런 작업 평면들을 이용을 해서 면과 면을 일치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1번 부품의 정면도, 가운데에 있죠. 그 다음 하늘색 부품, 3번 부품의
네, 정면도. 네, 이것도 가운데에 있죠. 그럼 이 정면도와 이 정면도를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구속 조건, 유형은 메이트겠죠. 하늘색 부품의 정면도 클릭. 1번 부품의 정면도 클릭. 방향은 바꿔주고. 이렇게 면과 면 일치. 그 다음 확인. 두 번째 조건, 축과 축을 일치를 시킬 거예요. 구속. 원통면과 원통면 클릭. 축과 축 확인. 네, 이렇게 조립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할 때마다 항상 어떠한 구속 조건이 새로 생성이 되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 볼트를 쏙 조립을 할 거예요. 구속, 메이트. 지금 이쪽 안쪽 면을 선택을 할 거예요. 지금 이쪽 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쪽 면 클릭. 그리고 바깥쪽 면 클릭.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솔루션. 적용을 누르게 되면 이 구속 조건을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적용. 그 다음 면과 면. 적용. 37페이지. 이번에는 삽입. 메이트 구속 조건을 사용을 해서 면과 면, 축과 축 두 번 작업을 해서 구속을 하셔도 되고요. 삽입 구속 조건으로 면과 면, 축과 축을 한 번에 구속을 해도 됩니다. 그럼 일치하는 면의 원 클릭. 마찬가지로 일치하는 면의 원 클릭. 확인. 38페이지. 마지막으로 지금 이 부품과 이 부품이 일정한 각도를 갖도록 각도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구속. 두 번째, 각도. 세 가지 요소를 선택을 하라고 하죠. 첫 번째, 솔루션 클릭. 두 개의 요소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위쪽에 있는 면 첫 번째 클릭, 그리고 두 번째 면 클릭. 각도를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30도. 이렇게 각도를 입력을 해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확인.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서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관계를 보시면 지금 각 부품들에 적용이 된 구속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류가 하나도 없어요. 조립을 잘 했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전에 조립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지 않고 막 조립을 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미 이 볼트 부품은 파란색 부품의 이 면에 일치가 되어 있죠. 근데 처음에 학습을 할 때에는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조립이 이미 완벽히 된 상태에서 이 면 클릭하고 또 다른 면을 클릭을 해요. 그리고 일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승인을 누르게 돼요. 그러면 뭐 현재 보여지는 거는 틀린 것 같진 않은데, 이 관계를 잘 보시면 이렇게 구속 조건 앞에 느낌표가 나와요. 오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오류가 많아지게 되면 나머지 부품들을 조립을 할 때 계속 오류가 발생을 해서 조립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한 구속 조건을 이제 지워주시면 돼요. 네, 저장을 할게요. 저장. 3D 모델링을 할 때에는 파일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했었죠. 동일한 폴더에 모든 내용들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도면 IPT 부품 파일이 있는 그 폴더에 조립품도 저장을 할 거예요. 저는 경첩 조립품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저장. 네, 모두 저장을 하겠습니다. 확인. 그럼 해당 폴더에는 네, 이렇게 IPT 부품 파일, 그리고 IAM 조립품 파일, 그리고 올드 버전이라는 이 폴더가 새로 생성이 됐는데 이거는 지우셔도 돼요. 기존의 파일이 하위 버전이었었다면 그 하위 버전의 파일들이 이렇게 따로 4번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거는 지워도 돼요. 다음 시간에는 이 조립품이 실제 현장에서 또는 3D 프린터로 제작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